공지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result10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피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축, 그리고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짜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소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저축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투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위기에 부자 된 사람은 누구일까?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지금은 저점에서 잡아야 하는데 지금이 과연 저점일까?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S&P 500으로 돈을 다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말 원화로 들고 있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S&P 500 ETF에 분할 매수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이라도 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사실 좀 늦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P 500에 분할 매수로 투자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야, 이게 좀 늦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S&P 500 지수는 다우존스나 또는 나스닥 지수와는 좀 다릅니다. 다우존스는 좀 범위가 조금 좁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이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좀 산업을 좀 폭넓게 담고 있다 보니 S&P 500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ETF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ETF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산 투자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 많이 높게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만 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공포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모자라서 분할 매수,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이게 바로 다 공포감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FOMO죠. 정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만 미싱 아웃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투자 판단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 귀에 속삭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S&P 500 지수의 지난 3년간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로 당연히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할 거 없이 우상향을 했죠. 만약에 2022년도 이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팔고 또 뭐 다시 사고 했겠지만 2022년도에 이 지점에서 주식을 산 것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버티고 있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때 못 샀다 하더라도 2023년 초만 해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2년과 23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3년 초부터 좀 올랐는데 그 이후에 23년 말에 샀다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22년도 아니고 23년 초도 아니고 23년 말도 아니고 24년 초에 샀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24년 초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올 여름 24년도 중반에만 샀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2도 아니고 23년 초도 아니고 23년 말도 아니고 24년 초도 아니고 심지어는 24년도 중반도 아닌 지금, 바로 지금이죠. 지금 산다면 이게 과연 뭔가 우리가 실익이 있을 거냐. 이게 상당히 사실은 좀 두려운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S&P 500 지수의 지난 50년간의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말이죠. 나스닥 지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과 급락이 훨씬 더 이 뾰족해요. 한마디로 훨씬 더 다이나믹했다라는 거죠.
근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업뿐만 아니라 뭐 공공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덜 뾰족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히스토리컬 차트를 보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5년 동안의 기울기, 상승의 기울기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S&P 500의 지난 5년간의 상승 기울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와, 굉장히 가파르죠? 아마 산으로 보자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런 기울기인데 이게 5년 동안 나타났던 기울기고요. 그 전에 기울기를 한번 보면 이런 기울기죠. 뭐 좀 상대적으로는 좀 완만하죠. 자, 그러면 보니까 이 높이, 그러니까 5년간 올라갔던 높이의 2배수만큼을 보니까 요것의 기울기를 보면, 선을 그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48년간 상승했던 만큼의 기울기를 4.8년 만에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50년간 올라갔던 정도의 높이를 단 5년간에 달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S&P 500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S&P 500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형이다라는 거죠. 위대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10년간 코스피 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유입 구간 4곳을 설정을 해보니 4곳 중에 3곳이 꼭지점이었더라. 한마디로 상투였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과로 평가하지 말고 지금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거 대단하죠. 정말 S&P 500.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불안감, 지금이라도 이 미국으로 돈을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원화로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불안감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성장했다가 아니라 조금 가격이 이 정도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그랬다면 사실은 상당히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땐 위험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S&P 500 지수는 나스닥 지수와 달리 공업 부문의 400개 종목, 그리고 운수의 20개 종목, 공공의 40개 종목, 그리고 금융의 40개 종목을 총망라해서 500개 종목을 지수로 만든 겁니다. 때문에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중에서도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우량 기업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P 500 지수는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위대함은 과거형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S&P 500이 앞으로는 뭐 나쁠 거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상승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S&P 500 지수,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 지수와 미국의 GDP 성장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S&P 500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정도 전부터 GDP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성장 기울기를 한번 보면 이런 기울기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붉은색 기울기를 바로 S&P 500 지수의 히스토리컬 차트 위에다가 그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의 높이를 보지 마시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주셔야 돼요. 기울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평평하냐 아니면 뾰족하냐 이걸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구간인 1975년부터 2000년대까지 25년간의 그림을 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오히려 보면은 주식이 S&P 500 지수가 조금 더 완만해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지만 어쨌든 총량적인 기울기 매우 비슷한데 이게 첫 번째 언제 깨지느냐, 괴리가 언제 생기느냐. 괴리는 이런 거예요. 얘는 평평한데 얘도 같이 평평해야 되는데 얘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이게 깨지는 거죠. 이런 괴리가 첫 번째 요때 발생을 합니다. 이 괴리는 언제 해소되냐? 2002년도에 바로 해소가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소가 되죠. 그리고 나서 20년간은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울기가. 그런데 두 번째 괴리가 2020년에 생기는데 이것도 2022년도 2년 있다가 바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바로 지금이죠.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기울기는 지금 뭐 완만하죠. 성장하고 있지만 완만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2년간의 S&P 500의 그래프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뾰족합니다. 이 괴리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언제 해소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GDP 성장의 기울기와 S&P 500 지수의 성장 기울기는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괴리는 해소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이 가진 않지만 괴리가 생기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해소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탄핵 사태 이후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좀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 12월 19일 보도 내용을 보면 증시 바닥 멀었다, PBR 0.8 깨질 수도,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실 좀 언론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증시는 미국 증시가 아니라 한국 증시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는 PBR이 0.8이 깨질 수도 있다. 물론 깨질 수 있죠.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정말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0.8, 사실 PBR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당 순자산의 주가가 몇 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PBR이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이 주가의 몇 배냐, 주당 순자산의 몇 배가 주가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죠. 최근에는 PBR은 그렇게 뭐 많이 보는 지표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 주식이 얼마나 비싼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미국은 4.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의 거의 5배 가까운 주가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0.8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보도에 의하면 0.8도 깨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이 0.8이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50 정도가 PBR 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녹화일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0.8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모멘텀, 하락할 때도 모멘텀, 이 가속도라는 것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정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의 PBR 4.64가 위험하냐, 한국 주식 0.83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위험하냐라고 본다면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이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환율이 지금 여기보다 1,450원에서 훨씬 더 갈 수도 있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변수나 악재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PBR 0.8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상 거의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국 주식 PBR 5에 가까운 지금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S&P 500이 위대하지만 그것은 과거형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경제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50년간 말이죠. 5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년인 2025년도에도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 가치와 확대된다면 요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6년째, 5년을 넘어서서 6년째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보통 지난 역사에서는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 적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S&P 500이 아니면 뭐 아파트냐? 최근에 뭐 일부 어떤 아파트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여전히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인기 있는 신축은 최상급지에서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되는데, 최근에 가격을 보니까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1년에 들어오는 월세를 평균으로 보면 1억 1,88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산세 한 2,500, 3,000 떼고 나면 순현금 흐름은 한 9,3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걸 3.5% 예금으로 받으려면 한 32억 정도, 31억 7천 정도를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얼마에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바뀐 실거래가는 바로 54억 9천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냐고요? 34평입니다. 34평이 54억 9천, 그냥 55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9,380만 원 나누기 54억 9천 하면은 수익률이 1.7%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앞으로 막 5%, 10%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냥 성장을
0으로 놓고 본다면 수익률 자체가 현금 흐름 대비 집값이 55억이기 때문에 1.7%가 나오고 재산세는 여기서 이제 뺐으니까 2%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뭐 이거 54억 9천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 사고, 야, 55억에 샀지만 내가 취득세 몇 억 냈을 텐데 50한 6억 7억 이렇게 투자했지만 60억 70억 갈 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한강보이는 최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겠다라고 돈 좀 질른 거예요. 그냥 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익률의 게임, 아직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몇 퍼센트 먹을 거냐, 이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자, 그러니까 S&P 500도 아니고 사실은 아파트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는 갭이 얼마냐면, 갭 투자를 하려면 54억 9천에서 전세가 22억 5천을 뺀 갭이 32억 4천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한 35억 돼야 되는 거예요. 35억을 내고도 내가 거기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 그렇다면 이거는 투자의 개념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S&P 500도 아니고요. 신축 아파트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국장에 들어간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얘기하자면 5년 이상 확대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이 당연히 평가절하되는 건 알겠지만 내려와도 너무 내려왔다면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도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투자에서의 너무 과도한 에너지 낭비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탄을 쌓는다면 2025년 또는 2026년도에 오게 될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에 부자된 사람은 말이죠.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오고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에 기회도 놓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